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이 질문에 챗GPT를 만든 회사 대표 샘 알트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믿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만드는 사람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인류를 위해 AI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수백조 원짜리 괴물 기업이 됐고 같이 회사 만든 사람들끼리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직원들이 사장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의 미친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명문대 스탠퍼드에서 컴퓨터를 공부하다가 학교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친구들이랑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겠다고 덤볐던 건데 당연히 잘 안 됐죠. 돈이 없어서 라면이랑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았는데 너무 못 먹어서 비타민 부족으로 괴혈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2005년에 인생이 바뀌는 일이 생겨요.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유명한 창업학교인 Y 콤비네이터의 첫 번째 학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Y 콤비네이터를 만든 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샘을 보고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샘은 권력을 잡는데 엄청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식인종이 사는 섬에 떨어뜨려 놓고 5년 뒤에 가보면 왕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농담 같죠? 근데 진짜로 샘은 얼마 안 가서 그 창업학교의 대표가 됩니다. 30살에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른 거예요. 이 자리 덕분에 테크 업계의 큰손들이랑 다 친해졌고 AI에 대한 강연도 자주 하면서 점점 유명해집니다. 2015년 일론 머스크는 무서웠습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몇 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고 법으로 규제하자고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 AI 분야에서는 구글이 압도적 1등이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 중 4분의 3이 구글에서 일하고 있었고 AI 연구하는 회사들을 계속 사들이면서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구글 사장 레리 페이지한테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페이지는 그냥 너 너무 걱정 많다면서 무시해버렸어요. 머스크는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I를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은 위험성에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글을 견제할 다른 AI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 파트너로 샘 알트먼을 선택합니다. 2015년에 테크 업계의 중요한 사람 10명이 저녁을 먹으러 모였는데요. 머스크랑 샘 말고도 그렉 브록먼이라는 사업 천재,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AI 천재가 함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AI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얘기했고 구글에 맞설 새로운 AI 회사를 같이 만들기로 합니다. 머스크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렉의 사업 능력, 일리아의 AI 실력, 샘의 조율 능력을 합치면 최강의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오픈어리가 2015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서운 기술로 돈을 벌려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AI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만들 선언했고 연구 결과를 공짜로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글이 비밀주의에 돈만 밝히니까 정반대로 완전히 열린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오픈AI라는 이름도 열린 AI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시작했을 때 오픈AI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무실도 없었거든요. 그냥 몇 명이
그렉 브록먼 집에서 소파랑 침대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조 원이 넘는 투자 약속이 있으니까 최고의 AI 전문가들을 빨리 데려올 수 있었죠. 문제는 뭘 만들어야 할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도타2라는 게임을 하는 AI를 만들었고 로봇 집사를 만드는 것도 해봤습니다. 초기 직원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뭐가 되나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샘이랑 머스크는 회사에 잘 안 나왔는데요. 샘은 아직 창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머스크는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있었으니까요. 대신 AI 천재 일리아랑 사업 전문가 그렉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AGI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AGI가 뭐냐면요. 사람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지금 AI들은 한 가지만 잘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AI는 그림만, 글 쓰는 AI는 글만요. 근데 AGI는 배우지 않은 것도 스스로 배워서 할 수 있는 AI예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똑똑한 기계가 처음 만들어지면 그게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똑똑한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더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픈어리 직원들은 AGI를 마치 신을 만드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만드는 게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샘 알트먼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AI로 모든 병을 고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동시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기술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난다. AI가 세상을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웃긴 건 이런 말을 할 때 아직 게임하는 AI나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습니다. AI가 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강해진다니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거든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만 진지하게 말했죠. AI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2015년에 오픈어이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AI에 별로 관심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AI 연구가 수십 년 동안 별로 발전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니까 돈도 안 들어오고 연구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걸 AI 겨울이라고 불러요. 근데 2015년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AI가 처음으로 프로바둑 기사를 이긴 거예요. 바둠청 복잡한 게임인데 나중에는 세계 챔피언도 이겼습니다. 신기한 소식이었지만 문제도 보여줬는데요. 그 AI는 바둑만 할 줄 알았거든요. 글을 쓰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못했습니다. 다른 걸 시키려면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엄청 오래 걸렸어요. 미국 드라마 실리콘밸리에서 이걸 재밌게 보여줬는데요. AI한테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여주면 사진이 핫도그인지 아닌지는 맞출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계는 배운 것 하나는 잘하지만 그것만 할 줄 알았고 사람 뇌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2017년에 모든 걸 바꾸는 연구가 나옵니다. 구글 직원 몇 명이 Attention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AI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예전 AI는 데이터를 줄 때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이건 강아지 사진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했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달랐습니다. 그냥 아무 데이터나 줘도 알아서 배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엄청 잘 됐습니다. 재밌는 건 이 발견을 한 게 오프데이가 아니라 구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회사가 너무 커서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AI 챗봇을 오픈AI보다 먼저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 구글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웠고, 무엇보다 구글의 돈줄인 검색 광고 사업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돌이켜보면 구글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인 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오픈AI한테 기회를 준 셈이니까요. 일리아가 트랜스포머 논문을 읽고 바로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픈AI가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GPT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기술을 쓴다는 뜻이에요. 트랜스포머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고, 사람 말도 훨씬 빨리 이해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 오픈AI가 갑자기 엄청 빨리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AI 연구자들이 왜 이걸 못 생각했냐면요. 컴퓨터 성능이 부족했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원래 AI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AI를 가르치기에 완벽한 교과서가 됐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책이랑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사람들이 매일 엄청난 양의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온라인에 쓴 모든 걸 AI한테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 AI는 한 가지만 배워서 한 가지만 했는데 새로운 AI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로 배워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원래 먼저 하고 나중에 사과하자는 마인드가 있어서 오픈AI도 큰 회사들한테 데이터 써도 돼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GPT마 기술까지 만들었을 때 오픈AI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게 너무 강력해서 약속대로 모든 걸 공개하면 나쁜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픈AI 총과 발표합니다. 이 기술이 나쁘게 쓰일 수 있어서 GPT-2를 공개 안 하겠다. 이게 오히려 엄청난 홍보가 됐는데요. 유명 잡지에서 공개하기엔 너무 위험한 AI라고 기사를 썼거든요. 오픈AI는 어떤 데이터로 AI를 훈련시켰는지도 안 알려줬고요. 이때부터 오픈너미가 더 이상 이름처럼 열린 회사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머스크가 오픈AI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테슬라도 AI를 만드니까 이해충돌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머스크는 오픈AI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싶었고 테슬라의 일부로 만들자고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거절했고 그래서 나간 겁니다. 문제는 머스크가 나가면서 약속한 투자금도 안 준다는 거였어요. 1조 원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낸 건 1,000억 원도 안 됐고 나머지는 이제 못 받게 됐습니다. 오픈AI는 갑자기 돈이 없어졌고 직원들이 엄청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오픈AI가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돈을 더 모으려고 비영리 단체에서 돈 버는 회사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기술을 팔아서 돈도 벌겠다고 했고요. 돈 버는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샘도 투자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처음 약속을 완전히 어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픈어미 총는 곧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오픈AI가 필요한 엄청난 컴퓨터 능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어서 서로 좋은 거래였어요. 근데 오픈AI가 원래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려고 만들어진 건데 이제는 또 다른 거대 기업을 도와주게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픈AI가 원래 목적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오픈AI인데 실제로는 비밀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머스크는 나중에 회사를 고소하면서 이름을 클로즈다이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회사로 바뀌면서 정식 사장도 필요해졌는데 그 자리를 샘 알트먼이 차지합니다. 폴 그레이엄이 샘은 권력 잡는 데 천재라고 했던 말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2020년에 오펜데이가 GPT나를 공개하는데요. 인터넷에 엄청난 데이터로 훈련시킨 AI였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이 난 건 2022년 12월 30일이에요. 오픈너미가 GPT를 세상에 내놓은 날입니다. 그때까지 일반 사람들은 오픈너미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단한 홍보도 없었습니다. 샘이 그냥 트위터에 오늘 챗GPT 출시했어요. 여기서 써보세요 라고 올린 게 다였어요. 회사에서도 그냥 작은 실험이라고 생각했고 직원들이 첫 주에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될지 내기를 했는데 제일 높은 예상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결과는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챗GPT가 엄청나게 퍼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단 2달 만에 1억 명이 쓰는 앱이 됐는데요. 페이스북은 여기까지 4년 반이 걸렸거든요. 예상 못한 성공이었는데 사실 회사 안에서는 챗GPT를 이렇게 빨리 내놓는 게 불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팀은 출시되는 것도 몰랐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해커들이 쓰거나 범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AI가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챗GPT는 나왔고 사람들 반응은 엄청 좋았습니다. 다들 전에 챗봇을 써봤는데 항상 로봇 같았잖아요. 질문을 정확히 안 하면 이상한 대답만 했거든요. 근데 챗GPT는 진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았고 뭐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2달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조 원이었는 돈을 더 투자했습니다. 치매메이지 PT 때문에 AI 경쟁이 확 뜨거워졌는데요. 투자자들이 AI 회사들에 돈을 엄청 쏟아부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큰 회사들도 자기들 AI를 급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펜얼가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내놓으면서 유료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픈너마이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물건 만드는 데 집중하는 팀이랑 안전에 집중하는 팀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뛰어난 엔지니어 일리아가 점점 걱정되는 것 같았고 안전팀이랑 더 가깝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직원 9명이 회사가 안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고발했고 주요 안전연구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다른 핵심 개발자들도 나가서 엔트로픽이라는 경쟁 회사를 차렸는데요. 더 안전한 AI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픈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고 그림 그리는 DALL이랑 동영상 만드는 소라도 엄청났거든요. 샘의 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AI가 가난이랑 병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단한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만큼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연설을 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샘 알트먼이 잘렸습니다. 샘 알트먼은 일리아한테서 화상통화하자는 문자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친구인 그렉 빼고 이사회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샘한테 당신 해고라고 말했고 통화는 금방 끝났어요. 샘은 회사 컴퓨터에서도 잠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샘은 세계에서 제일 핫한 회사의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쫓겨난 겁니다. 샘이 잘린 건 2023년 12월 17일 금요일이었고 오픈AI 이사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샘이 이사회랑 소통할 때 솔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회가 더 이상 샘을 믿을 수 없어서 CEO 자리에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다 좀 애매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었죠. 진짜 무슨 일이야? 왜 샘이 잘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비난은 샘이 자꾸 거짓말을 해서 못 믿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안전팀이 승인했다고 말한 게 사실은 승인 안 된 것도 있었대요. 그리고 샘이 이사회 멤버 헬렌 토너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헬렌이 경쟁사 엔트로픽이 핫진 PT보다 더 안전하다는 글을 썼거든요. 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헬렌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다른 이사들한테 모두가 헬렌 내보내자고 했다고 거짓말했대요. 이사회 사람들이 샘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샘이 오픈어마이 밖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이사회가 짜증났다는 거예요. 샘은 중동에서 수십조 원을 모아서 AI 칩 만드는 회사를 하려고 했고 월드코인이라는 것도 시작했는데요. 사람들 눈을 스캔해서 디지털 신분증을 주는 프로젝트였어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려고요. 이사회는 샘이 오프 AI 기술을 자기 다른 사업에 쓰려는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일리아가 샘한테 등을 돌린 이유가 회사 안에서 뭔가 무서운 걸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리아는 안전에 제일 신경 쓰던 사람인데 갑자기 같이 회사 만든 친구를 배신했잖아요. 인터넷에서 뱀이 됐습니다. 일리아가 뭘 본 거지? 어쨌든 이유가 뭐든 간에 12월 17일 금요일에 샘이 쫓겨났습니다. 이사회는 새 사장을 찾겠다고 했죠. 근데 토요일부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페너미 직원들이 이사회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공동 창업자 그렉 브록먼이 샘을 지지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주말 동안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샘 편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사회 결정에 반대한다는 편지를 썼고 샘이 안 돌아오면 자기들도 나가겠다는 서명 운동을 했는데요. 800명 직원 중 거의 다 서명했습니다. SNS에 오픈AI는 사람들 없이는 아니라는 글이 넘쳤어요. 샘은 하나하나 하트 이모지로 답장했고요. 근데 이 지지가 순수한 충성심만은 아닐 수 있어요. 쿠데타 직전에 오픈AI가 직원들한테 주식을 팔게 주려고 했거든요. 이건 직원들한테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난리가 나면서 그게 다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샘을 지키는 게 직원들한테도 이득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사회는 갑자기 직원 전체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 됐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샘 편을 들 줄 전혀 몰랐거든요. 더 나빠진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샘이랑 그렉이 자기네 회사로 온다고 발표한 거예요. 오픈AI 떠나고 싶은 직원들도 다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사회가 처음엔 그래도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새 사장 후보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처음에 샘을 쫓아내자고 한 4명 중 하나인 일리아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샘이 돌아야 한다는 서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리아가 트위터에 썼어요. 이사회 일에 참여한 걸 깊이 후회한다. 오픈어리에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었다. 회사를 다시 모으기 위해 뭐든 하겠다.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다 샘 편이니까 자기만 혼자 늦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리아가 편을 바꾸자 나머지 이사회 멤버들도 싸움에서 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왕을 치려면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사회가 실패한 거죠. 월요일에 샘을 돌아오게 하는 협상이 시작됐고 갑자기 이사회는 힘을 다 잃었어요. 이제 샘이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화요일에 합의가 됐습니다. 샘한테 등을 돌린 이사들은 다 쫓겨나고 새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샘이 사장으로 돌아오고 그렉도 복귀했습니다. 그렉이 SNS에 완전 돌아왔다 라고 올렸고 회사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미친 건 이 모든 게 5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샘이 쫓겨났는데 화요일에는 사장으로 복귀했고 적들은 다 사라졌고 회사 전체가 자기 편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샘이 새 이사회 멤버를 고르는데도 참여하게 됐어요. 전보다 더 강한 위치가 된 거죠. 다시 샘한테 도전할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일리아는 이사회 자리를 잃었고 6개월 후에 오픈어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근데 제일 웃긴 건요.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샘이 여러 번 말했거든요. 이사회가 나를 자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맞는 거다. 근데 막상 이사회가 진짜로 자르려고 하니까 못 잘랐잖아요. 챗GPT에 음성 기능이 추가되면서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AI랑 진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2010년 영화 그녀를 떠올렸는데요. 남자가 AI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쉽게 상상됩니다. 사람들이 벌써 챗GPT를 친구나 상담사처럼 쓰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격을 정할 수 있는 연인으로 쓰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재밌는 건 샘이 영화 그녀에서 AI 목소리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한테 연락했다는 거예요. ChatGPT 목소리를 맡아달라고요. 스칼렛이 거절했는데 오프데이가 스칼렛이랑 비슷한 목소리를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스칼렛의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그녀 목소리인 줄 알아서 스칼렛이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샘은 스칼렛 목소리를 따라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기능 출시하자마자 트위터에 허라고 올린 건 좀 그랬죠. 오펜 AI를 둘러싼 논란이 많지만 그들이 만드는 게 대단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기술이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는 AI가 먼저 공장일 같은 걸 대신하고 창의적인 일은 마지막에 대체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기계가 창의적일 수는 없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 AI가 먼저 바꾸고 있는 건 창의적인 일이에요. 그림이나 글 쓰는 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는 누가 구글 검색을 이길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 대신 채지틀한테 물어봅니다. 현실은 모든 분야가 어떤 식으로든 AI 때문에 바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AI를 도구로 쓸 거고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사실 이 영상 전체가 AI로 만들어졌습니다. 농담이에요. 하나도 AI가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좀 무섭죠. 온라인에서 보는 걸 믿기가 원래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누구든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뉴스를 믿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대화 상대가 진짜 사람인지도 모를 수 있고요. SNS는 벌써 AI 계정들로 가득해요. 제일 흥미로운 건 AI가 다른 기술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지예요. VR 같은 게 발전하면 사람들이 현실보다 가상세계에서 더 많이 살게 할 수도 있어요. 현실이랑 구별 안 되는 세상에 들어가서 원하는 곳 어디든 가고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힘든 사람이 AI가 원하는 걸 다 만들어주는 가상세계로 가고 싶어 할 거라는 건 쉽게 상상돼요. 그리고 그건 진짜처럼 느껴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그런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면요. 2025년 지금 오프대시는 400조 원이 넘는 가치로 5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는데요. 역사상 가장 큰 투자예요. 한편 같이 회사를 만들었던 머스크랑 샘은 이제 경쟁자가 됐습니다. 계속 공개적으로 싸우면서 서로 욕하고 있어요. 근데 2025년 1월에 모든 미국 AI 회사들을 흔든 일이 있었어요. 중국 AI 회사 딥시크가 나타난 거죠. 중국이 AI 경쟁에서
진짜 강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미국 AI 회사 주식이 수백조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오펫 AI는 딥시크가 자기들 기술을 훔쳤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오픈어미도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그냥 가져왔잖아요. 어쨌든 확실한 건 AI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